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펌프의 이상 현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프의 이상 현상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이제 공동 현상,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공동 현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 망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수격. 예, 수격 현상이라고 해서 바로 워터 해머링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배관을 이제 때리는 거죠. 예, 수격 현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서징 현상이 있어요. 맥동 현상. 그러니까 맥동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펌프의 그 흡입 측에는 이제 진공계를 설치를 하고요. 토출 측에는 이제 압력계를 설치하는데 이 맥동 현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진공계나 압력계의 지침이 흔들리는 현상을 보통 서징 현상, 즉 맥동 현상이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은 캐비테이션, 공동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크게 이 세 가지 그 이상 현상에 대해서 발생 원인과 그 다음에 방지 대책 정도, 이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동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공동 현상. 자, 공동 현상은 이제 영어로 따지면 캐비테이션.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이제 공동 현상 대신에 이제 영어로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캐비테이션이 공동 현상이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동 현상. 그래서 정의를 먼저 보면 자, 흡입 측 배관의 손실, 마찰에 의한 손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낙차에 의한 손실, 그리고 포화 증기압에 의한 손실이 있잖아요. 그죠? 흡입 측 배관의 손실이 커지게 돼서 배관 내의 그 물의 그 압력이 자,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해서 바로 공동 현상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해 주면은 배관 내 안에 있는 그 정압이, 자, 배관 내의 그 물의 정압이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지면, 잘 보세요.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인 거예요. 자, 하나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음료수 먹을 때 있죠. 음료수 먹을 때 빨대를 이제 꽂아서 먹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빨대를 이제 꽂아서 먹을 때 빨대를 이제 빨아들이면은 보세요. 그 빨대 안에 공기가 안 차 있으면 쉽게 삼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빨대 안에 기포들이 많이 차여 있으면 그거를 빨아들일 때 어때요? 음료수가 많이 안 넘어오잖아요. 그거랑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실 때도 입속에 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쉽게 삼킬 수가 있는데 그 입속에 물과 공기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삼키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관 안에 물로 꽉 차여 있으면 잘 흡입이 되겠지만 그 안에 공기가 포함되고 있으면 기포가 있으면 잘 흡입이 되지 않는 현상. 그것을 바로 공동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 현상.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있고요.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유효 흡입 양력 있죠? 자, 유효 흡입 수도가 필요 흡입 수도보다 뭐하면 크면, 그죠? 작아야죠. 작으면 공동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유효 흡입 수도가 필요 흡입 수도보다 더 커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자, 우리 이런 공식 많이 봤어요. 자, 유효 흡입 수도는 대기압 환산 수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포화 증기압 수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찰 손실 수도,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낙차에 의한 환산 수도였어요. 이거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유효 흡입 수도가 필요 흡입 수도보다 자, 커야지 공동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포화 증기압 수도, 그 다음에 마찰 손실 수도가 있어요. 그리고 낙차에 의한 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자, 여기가 흡입, 예를 들어서 자, 흡입, 부합이라고 따지면은 여기 부호가 뭐가 돼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그러면 결국 요 세 가지의 수두를 빼는 거예요. 대기압 수두에서. 이건 안 변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 세 개의 값이 커지면 유효 흡입 수두 값이 작아지잖아요. 더 많이 빼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냐? 이 마찰 손실 수두, 이거는 뭐 펌프를 쓰다 보면은 점점 이제 커지는 값이고요. 자, 이거 낙차. 자, 유효 흡입 수두를 크게 만들려면 낙차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부합 수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부합 수조 방식은 펌프가 자, 수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건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펌프가 수조보다 더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값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유효 흡입 수두가 더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공동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펌프의 이 낙차를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수조를 더 높이 올리면 이 낙차에 의한 그 수두가 작아지기 때문에 유효 흡입 수두가 더 커지는 거죠. 반대로.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현상이 자, 공동 현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발생 원인을 보도록 할게요. 발생 원인. 자, 첫 번째. 펌프보다 수원이 낮아 흡입 수두가 클 때. 이 얘기예요. 펌프보다 흡입 수도, 수원이 낮아서 이 높이가 커지면 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유효 흡입 수두가 작아진다고요. 그럼 공동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펌프의 임펠러 회전 속도가 클 때. 자, 임펠러 회전차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어때요?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이거는 여러분께서 해보면 돼요. 실험해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회전차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면 그만큼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펌프의 흡입 관경이 작을 때. 그러니까 두 개의 관을 비교해보세요. 관을 잘 비교해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음료수가 있어요. 자, 음료수가 있어요. 자, 한쪽은 빨대가 가는 빨대예요. 가늘어요. 자, 한쪽은 빨대가 굵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잘 빨려요? 어떤 게 더 빨기 쉬워요? 이거죠, 이거. 더 굵은 빨대가 더 잘 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펌프의 흡입 관경,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공동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펌프의 흡입 관경이 작을 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흡입 측 배관의 유속이 빠를 때, 그러니까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공동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흡입 측 배관의 마찰 손실이 클 때, 그죠? 마찰 손실이 크면 유효 흡입 수두가 작아지기 때문에 공동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온이 높을 때. 자, 수온이 높으면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수온이 높으면은 이 물 분자 간의 응집력이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응집력이 줄어들면은 물 분자 사이에 그 간격이 생기겠죠. 그 간격이 생기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기포. 그죠? 예, 기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온이 높으면 바로 포화 증기압 수두가 이게 커지기 때문에 바로 이 값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온이 높을 때도 공동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크게 6가지의 발생 원인을 보고요. 자, 방지 대책에 보시면 첫 번째, 펌프의 설치 위치를 가급적 낮게 한다. 그죠? 펌프의 설치 높이를 낮게 하면 이 낙차가 줄어들겠죠. 이 낙차가 줄어들면 유효 흡입 수두는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펌프의 위치를 좀 낮게 내리면 공동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회전차를 수중에 완전히 잠기게 한다. 그죠? 여기 수중에 완전히 잠기게 해버리면 어때요? 공동 현상은 발생할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잠기게 했을 때. 그 다음에 흡입 관경을 뭐 한다? 크게 한다. 그죠? 흡입 관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공동 현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흡입 관경을 더 크게 하면 공동 현상이 발생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펌프의 회전수를 낮춘다. 그죠? 펌프의 회전수가 크면 클수록 발생하니까 반대로 그 회전수를 낮추면 발생하지 않겠죠. 그 반대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과 6번은 같은 맥락을 보시면 돼요. 2대 이상의 펌프를 사용한다.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양흡입 펌프라고 하는 거는 펌프 한 대로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동시에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유효 흡입수가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2대 이상의 펌프를 사용한다. 그리고 양흡입,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의 그 양쪽에서 흡입을 하면 조금 더 공동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의 강한 재질을 선택한다. 배관을 캐비테이션 현상의 강한 재질을 선택한다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흡입관의 길이를 가능한 한 짧게 한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마찰 손실 수도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흡입식 배관의 길이를 짧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지 대책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동현상이 발생함으로써 파생되는 현상이 뭐가 있냐? 바로 공동현상이 발생하면 소음과 진동이 생깁니다. 큰 소음과 진동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임펠러, 회전차, 배관 부속 등의 응력이 발생해서 손상이 되거나 부식이 됩니다. 안 좋은 영향이죠, 그죠? 그 다음에 토출량과 양정이 감소되며 전체적으로 펌프의 효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펌프의 효율이 감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동현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워터 해머링이라고 해서 수격 현상이에요. 수격 현상. 자, 수격 현상입니다. 수격 현상. 이거는 그 망치, 해머가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물 망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수격, 물이 배관을 때려서 바로 이제 관을 변형시키거나 파손시켜주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격 현상의 정의, 바로 펌프에서의 수격 현상은 갑작스러운 속도의 변화에 따른 힘의 차로 펌프와 주변 시스템에 순간 큰 힘이 작용돼서 바로 변형이 되거나 파손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수격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격 현상이 왜 발생을 하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펌프를 급하게 가동시키거나 급하게 정지시킬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의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그 압력파에 의해서 바로 물이 배관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을 이제 파손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펌프의 급가동과 급정지, 그 다음에 밸브를 급하게 열거나 급하게 잠글 때, 이럴 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터빈의 출력 변화가 심할 때, 이런 경우에 바로 수격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유속차가 발생하겠죠, 그죠? 유속차가 발생하면 그 김에 압축파로 전환이 되어서 바로 그 충격파가 바로 배관이나 그 부속류에 바로 그 충격파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격 현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수격 현상을 방지하는 대책, 자, 방지 대책도 중요하겠죠. 첫 번째, 유속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한다. 그죠? 유속차에 의해서 그게 압축파로 전환되어 가지고 그 충격파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차, 유속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하면 방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관로의 관경을 크게 하면 유속이 낮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그 관경을 좁을 때가 어때요? 좁을 때가 속도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관경을 크게 하면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수격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량을 감소시켜서 유속을 낮춘다. 그러니까 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속은 빨라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량을 줄여주면, 감소시키면 유속이 느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펌프의 송출구 가까이에 밸브를 설치하고 개폐 속도, 그러니까 열고 닫는 속도를 뭐한다? 낮춘다. 급하게 열거나 닫지 말고 그 개폐 속도를 낮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펌프에 플라이 휠을 설치하여 속도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막는다. 그죠? 속도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수격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에 플라이 휠을 설치해서 속도가 급격히 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수격 방지기나 에어 챔버를 사용해서 완충작용으로 수격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수조에 의한 완충작용으로 적절한 압력을 유지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압력 릴리프 밸브 및 스몰렌스키 체크 밸브를 적절히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방지 대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격 현상을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은 바로 서징 현상입니다. 서징. 자, 서징 현상을 다른 말로
예, 맥동 현상이라고 해요. 맥동 현상이다. 그래서 이 서징 현상의 정의를 보면 자, 펌프를 운전할 때 송출 압력과 송출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해서 펌프 입구나 펌프 출구에 설치된 진공계나 압력계의 지침이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을 갖다가 서징 현상 또는 맥동 현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서징 현상이라는 것이 왜 발생을 하느냐? 자, 첫 번째 발생 원인. 펌프의 특성 곡선이 산형 곡선일 경우 운전점이 그 정상부에 위치할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발생 원인이에요. 자, 펌프의 그 특성 검사를 이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 여기가 지금, 자, 수두고요, 수두. 양정. 이쪽이 자 유량이에요. 그럼 펌프의 그 성능 시험에서 곡선이 자 가장 이상적인 곡선은 이거예요. 이거. 자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는 자 오른쪽 하향식 곡선이 이게 이상적인 건데 여기서 서징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바로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고요.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그러니까 운전점이 있죠, 운전점. 자, 운전점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자, 이 지점 여기에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서징 현상은 운전점이 어디라고요? 요 상향 이 부분에서 운전점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 맥동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운전점이 생겨야 되냐? 여기에요, 여기 이 부분에서 운전점이 있어야 바로 맥동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전점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서징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원인이라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관 중에 수조가 있을 때.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에 저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저수조가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펌프가 이렇게 있어요. 펌프가 이제 부합수조 방식으로 했을 때 펌프가 있고요. 이 펌프 후단에 자 개폐 밸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 배관이 이렇게 있어요. 개폐 밸브가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배관 중에 뭐가 있을 때 수조가 이 배관과 이 배관 사이에 여기 수조가 이런 식으로 물이 담겨 있는 수조가 있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서징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도 마찬가지예요. 배관 중에 기체 상태의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기체 상태인 부분이 있을 때 그때도 바로 맥동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량 조절 밸브가 배관 중 수조의 위치 후단에 있을 경우에 여기 있을 때 여기에 유량 조절 밸브가 어디 있을 때? 이 수조 후단에 있을 때 서징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방지 대책이 뭐겠어요? 방지 대책은 발생 원인의 반대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펌프에 자, HQ 곡선 있죠? HQ 곡선이 오른쪽 하향 이렇게 오른쪽 하향 굽의 특성을 가진 펌프를 사용하면 돼요. 자, 오른쪽 상향이 아니라 오른쪽 하향 이런 곡선을 따르는 펌프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서징 현상을 막으려면. 그 다음 두 번째, 회전차나 안내기세 형상 치수를 바꾸어 그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바이패스관을 사용해서 운전점이 펌프의 HQ 곡선이 오른쪽 하향굽의 특성 범위에 있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 운전점이 여기에 있도록 하게 되면 바로 서징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배관 중간에 수조나 기체 상태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도록 배관한다. 그러니까 이 배관 중에 바로 이 수조를 뭐라는 얘기예요? 없애라는 얘기예요. 이 수조들. 배관 중에 이 수조나 이 기체 상태를 있는 부분을 없애라. 그럼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유량 조절 밸브를 펌프 토출 측 직후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유량 조절 밸브를 수조 후단 여기가 아니라 바로 펌프의 토출 쪽에 설치를 해라. 여기 설치하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설치를 해주면. 그 다음에 관로 내의 잔류 공기를 제거하고 관로의 단면적 유속 저항 등을 바꾼다. 자, 이런 방법에 의해서 바로 서징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 원인
그리고 방지 대책을 이제 공부해 주시고요. 예, 정의도 꼭 아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 어떤 현상인지 다 암기하세요. 어차피 3개밖에 안 돼요. 그죠? 공동현상, 수격현상, 그리고 서징 현상 3가지예요. 근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뭐라고요? 공동현상이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공동현상. 자, 그러면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출제 예상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 자, 1번. 펌프의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공동현상의 방지 대책이에요. 1번.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원보다 낮게 한다. 그죠? 펌프 설치 위치를 수원보다 낮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낮게 해버리면 낙차에 의한 수두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유효 흡입 수두가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펌프의 흡입축을 뭐한다? 가압한다. 맞죠? 그 다음 3번, 펌프의 흡입 간격을 크게 한다. 작게 하는 것보다 크게 하면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펌프의 회전수를 크게 한다. 아니죠? 반대네요. 펌프의 회전수를 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렸네요. 4번. 자, 다음 문제 2번. 물의 압력파에 의한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적합하지 않는 것은? 자, 수격작용의 방지 대책 중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관로 내의 관경을 축소시킨다? 아니죠. 관경이 더 작으면 수격작용이 더 잘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관경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틀렸어요. 2번, 관로 내의 유체의 유속을 낮게 한다. 맞고요. 3번, 수격 방지기를 설치한다. 맞죠. 4번, 펌프의 속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죠? 그러니까 옳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관경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확대. 자, 1번 틀렸어요. 다음 문제 3번. 다음에 기역, 니은에 알맞은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중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거예요. 자, 내용 볼게요. 파이프 속을 유체가 흐를 때 파이프 끝에 밸브를 갑자기 닫으면 유체의 무슨 에너지가? 유체의 운동 에너지가 압력으로 변환되면서 밸브 직전에서 높은 압력이 발생하고 상류로 압축파가 전달되는 어떤 현상? 바로 수격작용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역에는 운동 들어가면 되고요. 니은에는 수격작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답은 2번. 다음 문제 4번. 다음은 펌프에서의 공동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항목 중에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게 설명한 걸 찾으면 돼요. 자, 기역.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공동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그죠? 수온이 상승하면 기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현상이 잘 발생한다고 했어요. 자, 맞고요. 니은. 흡입 양정을 작게 하는 것은 공동현상 방지에 효과가 있다. 그죠? 흡입 양정을 작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낙차에 의한 손실을 더 적게 한다는 얘기죠. 낙차에 의한 손실을 적게 하면 유효 흡입速도가 커지기 때문에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니은도 맞네요. 디귿. 공동현상은 유체 내의 국소 압력이 포화 증기압 이상일 때 일어난다? 아니죠. 공동현상은 유체 내의 국소 압력이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질 때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라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맞는 것은 기역과 니음은 맞습니다. 답은 2번. 다음 문제 5번. 수격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수격작용. 그러니까 물이 관을 때린다고 했어요. 자, 수격작용에 대한 설명 맞는 것은 보기 4번이네요. 흐르는 물을 갑자기 정지시킬 때 수압이 급격히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바로 이게 수격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흐르는 물을 갑자기 정지시킬 때 수압이 급격히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수격작용을 설명한 것은 4번이 맞습니다.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6번. 펌프의 흡입 양정이 클 때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은 뭐예요? 흡입 양정이 커지면 바로 공동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답은 1번의 공동현상. 다음 7번. 펌프 운전 중에 펌프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진공계, 압력계의 지침이 흔들리고 동시에 토출 유량이 변화하는 현상으로 송출 압력과 송출 유량 사이에 주기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현상은 바로 서징 현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공계와 압력계의 지침이 흔들리는 현상, 바로 서징 현상 또는 맥동 현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에 서징 현상이 있네요. 답은 2번. 다음 문제 8번. 온도가 T인 유체가 정압이 P인 상태로 관속을 흐를 때 공동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유체 온도 T에 해당하는 포화 증기압을 PS라 한다. 자, 보세요. 자, 공동현상이라는 게 뭐예요? 공동현상. 공동현상은 유체 내의 정압이 바로 포화 증기압보다 무거워지면 작게 되면, 그죠? 유체 내의 정압이 포화 증기압보다 작아지면 뭐가 발생한다? 공동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에 이러한 식이 있네요. 그죠? 3번이에요. 유체 내의 정압이 포화 증기압보다 작아질 때 발생한다. 답은 3번이에요. 다음 문제 9번. 다음 중 대표적인 펌프의 이상현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대표적인 세 가지 있었다고 했어요. 자, 1번의 공동현상, 2번의 수격작용, 3번의 맥동현상, 4번의 진공현상. 뭐예요? 옳지 않는 것은 바로 4번의 진공현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펌프의 이상현상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공동현상, 수격작용, 그리고 서징 현상, 맥동현상. 그래서 답은 4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다음 문제 10번. 펌프에서 공동현상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공동현상이 발생하면 뭐라고 했어요? 소음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 진동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관이 어떻게 돼? 관이 부식이 됩니다. 그리고 펌프의 성능이 저하된다고 했죠. 자, 보기 볼게요. 1번 소음과 진동 발생 맞고요. 2번 양정 곡선이 저하된다. 맞죠? 3번 효율 곡선이 증가한다? 아니에요. 펌프의 효율은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효율 곡선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가 되는 거죠. 그죠? 다음 4번 펌프 기세 침식, 부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이 아닌 것은 3번의 효율 곡선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돼야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예상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저기 펌프의 이상 현상에서는 계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 암기하는 내용이니까 잘 암기해 주시고요. 전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